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몽성입니다. 4월의 첫날인데요. 시작부터 뉴스 밀도가 정말 엄청납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살짝 부탁드리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국내 정치, 중동 전쟁, 육아와 환율, 산업 위기, 사건 사고, 날씨까지 전부 한 줄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냥 제목만 훑고 지나가면 흐름이 안 보이는데 지금부터 해몽성에서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권부터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응급 추경을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포인트는 분명합니다. 민생 안정입니다. 지금 서민들이 체감하는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속도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거죠. 반면 국민의힘은 이걸 지방선거를 앞둔 전형적인 매표 행위이자 재정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차원의 정밀 검증까지 예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야는 같은 추경을 놓고도 완전히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한쪽은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 안정을 말하고 다른 한쪽은 매표 행위와 재정 포퓰리즘을 말하고 있어요. 결국 추경의 속도뿐 아니라 성격 자체가 정치권 핵심 전선으로 올라온 분위기입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둘러싼 이슈도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 꼽히는 민주당 정원호 예비 후보를 두고 성동구청장 시절 출장 과정에서 여직원과 동행하고 성별을 허위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대목은 선거 국면에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후보 측은 단순 행정 오타이며 10명 이상이 함께한 공식 출장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혹 제기는 있었지만 후보 측은 의도적인 문제가 아니라 행정상 오류라는 입장을 내놓은 거죠. 여기에 정청래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부 기강 잡기에 나서며 낙관론을 경계했습니다. 이 장면도 되게 중요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분위기가 조금만 좋아 보이면 내부가 느슨해질 수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먼저 낙관론을 경계하며 긴장감을 유지하려는 모습으로 읽힙니다. 국민의힘 쪽도 조용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출범 48일 만에 소임을 마쳤다며 해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번복에 이어 주호영 의원 가처분 결과까지 앞두고 있어서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정당성 논란은 오히려 더 커지는 양상입니다. 48일 만에 해산했다는 건 형식적으로는 역할을 마쳤다는 뜻이지만 실제 정치적 후폭풍은 아직 진행형이라는 얘기예요. 특히 컷오프 번복, 가처분 결과라는 단어가 같이 붙으면 공천 관리가 정말 공정했느냐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 외교 일정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빈 방한한 인도네시아 프라보와 수비안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방산 협력 확대와 교역,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건 단순한 의전 일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와 안보 협력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방산 협력 확대라는 표현이 들어갔고 교역과 투자 활성화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라간다는 건 양국 관계를 좀 더 전략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될지 주목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정부의 경제 대응도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총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규모부터 상당합니다. 그리고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가장 체감하게 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추경이라는 말이 멀게 들릴 수 있어도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이라는 문장은 바로 생활과 연결되니까요. 결국 전쟁 장기화가 국제뉴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계부담을 덜기 위한 예산 편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치권 수사 뉴스도 이어집니다. 정치헌금 수수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이 네 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가운데 경찰은 추가 소환을 이어가며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조사라는 점도 눈에 띄고 13가지 의혹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김병기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경찰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추가 소환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은 수사가 끝을 향해 가는 단계가 아니라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라고 봐야 합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도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합동조사 TF가 국정원 직원과 현역 장교를 일반이적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게 왜 무겁냐면 단순 외부 사건이 아니라 군과 정보기관 내부 연루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커질 때 가장 파장이 큰 건 내부 관계자 연루 의혹이 붙을 때입니다. 이번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그 자체를 넘어 군, 정보기관 내부 책임 문제까지 시선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 정세로 넘어가겠습니다.
중동 쪽은 오늘도 굉장히 거칠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문제를 해당 해협 이용국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입 책임을 축소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동시에 미 국방장관은 군사적 압박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두 메시지가 함께 나오니까 분위기가 더 복잡해집니다. 한쪽에서는 직접 개입 책임을 줄이는 듯한 말이 나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군사적 압박을 계속하겠다고 하니 중동 정세는 오히려 더 긴장 상태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실제 해상 충돌도 벌어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항구에 정박 중이던 쿠웨이트 유조선이 이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바다 위불안이 이제 추상적인 위협이 아니라 현실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일부 중국 선박은 위험 속에서도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험은 커졌는데 항로를 완전히 멈출 수는 없는 상황인 거예요. 국제 해운 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항구, 유조선, 해협, 공격, 통과 이 단어들이 한꺼번에 붙는 순간 시장은 바로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동 전쟁은 이제 32일째입니다. 미국은 벙커버스터를 동원한 공습을 강화했고 이스라엘도 테헤란 중심부를 집중 타격하는 등 군사 행동을 확대했습니다. 이란 역시 중동 전역을 겨냥한 보복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사실상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닙니다. 한쪽은 벙커버스터를 쓰고 다른 쪽은 수도 중심부를 겨냥하고 또 다른 쪽은 중동 전역을 향해 보복 공격을 이어가고 있으니 이건 이미 제한적 충돌 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그림입니다. 그리고 협상 시한을 앞둔 군사 움직임도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협상 시한을 앞두고 미 공수부대 수천 명이 중동에 추가 배치됐습니다. 협상 전에 군사적 압박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란은 협상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구조입니다. 미국은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협상력을 키우려 하고 이란은 아예 협상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 출구보다 충돌의 가능성이 더 크게 보이는 국면이 만들어지는 거죠. 시장 반응은 또 복합적입니다. 뉴욕 증시는 종전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유가 상승과 불확실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워런 버핏은 시장 상황이 투자 기회로 보기엔 아직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부분이 참 흥미롭습니다. 주식 시장은 일단 종전 기대감을 반영해서 올라갔지만 에너지 가격과 전체 불안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워런 버핏이 아직 투자 기회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말했으니 시장이 낙관만으로 움직이기엔 여전히 불안 요소가 많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유가 문제는 정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봉쇄 우려가 동시에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미 숫자 하나만으로도 압박감이 큽니다. 여기에 이란이 통행료 부과 법안을 승인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과 가격 상승 압박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한 전쟁 뉴스가 아니라 실제 유가를 끌어올리는 정책과 우려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해협 봉쇄 우려, 홍해 불안, 통행료 부과 법안 승인, 배럴당 100달러 돌파. 이 네 가지가 한 줄에 놓이면 왜 세계가 긴장하는지 바로 보입니다. 그 여파는 한국 금융시장과 소비생활에도 바로 찍히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1,530원까지 상승하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530원이라는 숫자는 체감이 아주 큽니다. 게다가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라는 말까지 붙으니 심리적 부담이 더 커지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항공 유료 할증료가 급등하면서 국제선 항공권 가격도 크게 올라 소비자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항공권은 많은 분들이 바로 체감하실 겁니다. 여행뿐 아니라 출장, 유학, 가족 방문까지 다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산업계 역시 비상입니다. 국내 석유화학업계는 원유 수급 차질과 비용 증가로 공장 가동률을 낮추거나 조기 정비에 들어가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건 업계가 단순히 긴장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운영 전략을 바꾸고 있다는 뜻입니다. 공장 가동률을 낮추거나 조기 정비에 들어간다는 건 그만큼 원유 수급 차질과 비용 증가가 버티기 어려운 수준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산업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사회면에서는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대구 도심 하천에서 여행용 가방에 담긴 50대 여성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딸과 사위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현재 범행 경위와 동기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구 도심, 하천, 여행용 가방, 50대 여성 시신, 딸과 사위 긴급 체포. 이 단어들만 놓고 봐도 사건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느껴집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경찰이 범행 경위와 동기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법 쪽에도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AI가 생성한 허위 판례와 법령이 실제 재판 자료로 제출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법원이 과태료 부과와 변호사 징계 등 강력한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이건 시대가 바뀌면서 생긴 새로운 유형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가 만들어낸 허위 판례와 법령이 재판 자료로 제출된다는 건 법원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죠. 그래서 과태료 부과와 변호사 징계 같은 강한 카드까지 검토하는 겁니다. 결국 기술 활용이 늘수록 검증 책임도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마지막으로 날씨 보겠습니다. 4월의 첫날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17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봄비가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겉으로는 포근한데 하늘은 꽤 변덕스러운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17도면 활동하기 나쁘지 않지만 곳곳에 비가 있고 일부 지역은 천둥과 번개까지 동반할 수 있으니 우산만 챙길 게 아니라 이동할 때 하늘 상태도 잘 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4월 1일 수요일 아침 뉴스 전체 흐름을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국내 정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응급추경을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지방선거를 앞둔 매표 행위와 재정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정밀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서울시장 유력 후보 정원호 예비후보를 둘러싼 출장 의혹과 후보 측 해명, 정청래 대표의 내부 기강 잡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해산과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번복, 주호영 의원 가처분 결과 변수까지 겹치며 지방선거 전선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방산협력 확대와 교역,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고 정부는 총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과 소득 하위 70% 국민 대상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 차등 지급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 네 번째 경찰 조사,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관련 국정원 직원과 현역 장교의 일반이적 방조 혐의 검찰 송치도 파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관련 발언, 미 국방장관의 군사적 압박 지속 방침, 두바이 한국 쿠웨이트 유조선 공격, 일부 중국 선박의 해협 통과, 중동 전쟁 32일째 벙커버스터 공습과 테헤란 중심부 타격, 이란의 보복 공격, 미 공수부대 수천 명 추가 배치, 협상 부인과 강경 대응, 뉴욕 증시 상승 마감, 워런 버핏의 신중론, 국제유가 배럴당 100달러 돌파, 이란의 통행료 부과 법안 승인까지 이어지며 사실상 군사와 시장이 동시에 흔들리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원달러 환율은 1,530원까지 올라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항공 유료할 증력 급등으로 국제선 항공권 가격도 뛰었으며 국내 석유화학업계는 공장 가동률 조정과 조기 정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구 도심 하천 여행용 가방 시신 사건, AI 허위 판례와 법령의 재판 자료 제출 문제, 오늘 전국 흐리고 곳곳에 비, 서울 낮 17도, 일부 지역 천둥 번개를 동반한 봄비까지 오늘은 정말 정치와 외교, 경제와 산업, 사건과 날씨가 한꺼번에 몰린 아침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해몽성과 함께 하루의 흐름을 단단하게 잡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촘촘하고 더 재밌고 더 깊게 다시 찾아오겠습니다.